어, 오늘이 일주일에 몇 번째 날이죠? 주일 중? 주일 중? 두 번째 날이에요? 첫 번째 날이에요? 두 번째 날, 그쵸? 네. 좀 전에 이거 체험담 하신 분이 얘기했어요. 나는 특별한 병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체험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가 있고 피가 좀 안 좋아요. 여러분, 피가 좀 안 좋고 피가 안 좋고 만성 피로가 있으면 이거 어떤 병이에요? 어느 정도 되는 병이에요, 수준이? 예. 이 병은 사실 심각한 병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병이 있어 온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피가 안 좋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는 생명인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예. 한번 보십시다. 깨끗한 피, 그리고 건강한 피, 그리고 깨끗한 혈관. 요 세 가지 조건을 갖추면 우리 몸에 과연 무슨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병도 있을 게 없습니다. 그죠? 있을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요 문제예요.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예. 바로 우리가 잘못된 음식물을 먹으면 여기 깨끗한 피가 오염되고, 그죠? 예. 요게 오염되고 건강한 피가 어떻게 되세요? 영양이 부족한 피. 예. 이것이 바로 막힌 혈관을 통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어내면 우리 몸에는 무슨 병이라도 생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피는 생명인적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얘기가 잠깐 우리는 성경에 보고 피는 생명인적, 그래 피가 중요하지,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피가 중요한 건 다 알지만은, 그러나 이걸 구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피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절대로 병 걸리지 않는다. 만약에 병 걸렸다 할지라도 요것만 회복하면 어떻게 돼요? 건강 회복하는 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좀 전에 체험한 참가자가 뭐라고 해요? 나는 병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피가 좀 안 좋아요. 피가 좀 안 좋다는 얘기는 이거 지금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예. 이분의 식생활로 봐서 혈관이 깨끗할 리가 없죠. 이거는 모든 질병을 걸릴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자기는 질병이 별로 없다. 이분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 다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었죠? 무슨 얘기였어요? 만성피로. 만성피로가 왜 올까요? 예? 예. 간 기능 문제가 있습니다. 간 기능 문제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소화가 불량해져요. 그 다음에 해독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25,000년 효소 생산이 잘 안 됩니다. 예. 요 결과로 소화불량이 생기면 독소가 발생되고 독소가 오염을 시키는 겁니까? 그죠? 예. 해독이 안 되면 독이 쌓입니다. 그죠? 이건 더욱 오염돼요. 요 얘기가 요 얘기예요. 예. 피가 좀 안 좋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였어요? 간 기능 문제. 예. 이 문제가 바로 만성 피로를 만들어냈습니까? 예. 우리는 만성 피로 되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젊을 때는 발발했지만 나이가 들면 다 그래.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것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결국 암도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진찰해 가지고 사실 커다란 덩어리 하나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예. 우리 모두는 이런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조금 있으니까 세 바퀴 뛰는데 다리 아파 못 뛰었는데 이제는 15바퀴도 얼마든지 뛰고 그래도 다리가 거뜬하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피가 깨끗해졌어요? 해독을 하니까 피가 깨끗해졌습니다. 예, 우리도 똑같습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깨끗한 피가 되면 그리고 깨끗한 피가 되려면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했다면 피도 건강한 피가 됐어요. 깨끗한 피와 건강한 피. 그리고 우리가 레몬즙하고 이걸 계속 먹으니까 혈관은 계속 청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죠? 계속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한 혈관으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럴수록 점점 더 좋아져요? 예. 점점 더 좋아지게 될 겁니다. 예. 우리는 반드시 문제점에서 원인을 추리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내가 두통이 오면 두통이 왜 왔을까? 예. 다리가 힘이 없어요. 그건 왜 힘이 없을까? 예, 저래요. 예, 그걸 쥐가 났습니다. 왜 쥐가 날까? 그게 원인을 찾는 버릇을 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다리에 쥐가 납니다. 쥐 나는데 먹는 약은 뭘까? 머리가 아프면 머리 아픈데 먹는 약은 뭘까? 이렇게 주로 생각해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요 얘기를 아주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 여기 하나 있어요. 요거는 치료봉사란 책 131페이지.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거는 음식물에 관한 겉면이구나. 이 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체력은 저항 없이 참을 수 있기만 하면 남용을 견딘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짐들과 잘못된 대우를 떨쳐버리려고 일어나서 강력한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면 두통과 오한과 열이 나며 신경질, 마비 등 너무 많아. 요거 틀렸다. 열거하지도 못할 다른 여러 가지 불행들이 나타난다. 여기에 가만히 읽어보면 주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체에 나타나는 두통, 오한, 열, 신경질, 마비 뿐만 아니라 너무도 많은 여러 가지 증세들, 이거 불행이에요. 우린 이걸 병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긴다고요? 생기는 이유. 체력은 내 몸에 견디는 힘은 견딜 수만 있으면 전혀 표 없이 계속 견뎌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 몸 안에서 스스로 해결을 다 해나가는 거예요. 예. 두통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들어왔지만 내 간이 해독을 했습니다. 열이 나야 될 일이 있었지만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도저히 못 이길 때쯤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짐과 잘못된 대우를 떨쳐버리려고 드디어 일어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두통, 오한, 열, 신경질, 마비 뿐만 아니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러면 자, 두통이 사람한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요 있어야 되고 저는 없어야 되고. 여기 나타나는 이런 증세들은 몸이 질병의 원인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 사람이 죽으면 두통이 있어요, 없어요? 두통 못 느껴요. 예. 두통뿐만 아니고 인체에 나타나는 모든 통증. 예. 저쪽에 앉아있는 분은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제 계속 울었다는데 통증이 왜 왔겠어요? 어깨에? 예? 통증이 왜 생겼어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독소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그걸 SOS를 치면서 치료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통증이에요. 예. 그러면 내 몸이 통증을 일으킨 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예. 우리가 통증 없애려고 하면 간단해요? 예. 암 있는 사람이 패치를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것이지 통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통증의 원인이 없어지는 게 결코 아니단 말이에요. 못 느끼게 할 뿐이에요. 그러면 가만 보세요. 여기 한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자동차가 조용히 가서 불 끄고 옵니까? 어떻게 해요? 오면서 난리죠. 그죠? 온 동네가 다 알도록 시끄럽게 막 떠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불났으니까
다른 사람 조심하고 불 끌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불 끄기 위한 목적이에요. 불 끄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통증은 없어야 될 통증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몸이 만들어내는 통증이에요. 내 몸이 만들어내는 통증이다. 그런데 우린 통증이 싫어요. 그죠? 싫어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마취제 딱 하나 사용하면 통증 사라져요. 멀쩡해요. 오늘 어제까지 아팠는데 통증 탁 붙이고 오늘 멀쩡해요. 예. 어제까지는 울었는데 오늘은 웃어요. 예. 사실 통증을 못 느낄 때 울어야 합니다. 예? 당뇨병 환자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양말을 벗었는데 엄지발가락이 없어졌어요. 엄지발가락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됐냐? 양말을 보니 양말 속에 발가락이 들어앉았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신경이 죽어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통증을 느꼈더라면 이 사람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록 다녔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통증을 못 느끼는 거는 심각한 문제단 말이에요. 그죠? 통증을 느끼는 거는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문제를 깊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두통이 오면 내 머리에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빨리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 몸에 내게 SOS를 치는 거예요. 그게 두통이에요. 예.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요? 해독제 즙을 마시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그죠? 휴식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피를 맑게 해서 뇌에 맑은 피를 통해서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면 어때요? 두통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두통이 지금 심하니까 당장 쫓아가서 그 무슨 양요? 한 개 탁 틀어넣으면 어때요? 깨병 같아요. 예. 그러면 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됩니까? 예.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뇌에서 탄산가스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피는 점점 더 오염되고 뇌에 심각한 문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단지 나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전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큰 문제예요. 그죠? 예. 진통제를 사먹는 거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뿐입니다. 워낙 아파가지고 지금 목숨이 지금 넘어갈 판이다. 그때는 할 수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목숨이, 심장이 멎는 것보다는, 예, 통증 없애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죠? 그때는 사용하더라도 웬만하면 이거보다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 예. 내 몸에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들이 자, 두통과 오한과 열, 신경질, 마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세들, 이런 정세들은 그러면 나타나는 정세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요게 이 천연 치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 내 몸에 나타나는 정세를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내 몸이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타낸 게 바로 정세다. 그 말이죠. 내 몸이 일하고 있다. 예. 열을 내고 있습니다. 오한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는 그 일을 도와줘야 돼요? 방해해야 돼요? 열이 날 때 해열제를 먹으면 도와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이 나면 열이 뜨끈뜨끈하게 나서 39도까지 막 열이 올라갔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홀딱 삐끼가지고 알코올을 발라가지고 식히면 돼요? 예?
이럴 때 가장 내 몸을 효과적으로 돕는 방법은 뜨거운 물에다가 손발을 집어넣어요. 열이 막 39도까지는 않는데 손발을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물에. 그러면 열이 40도로 흘러 넘어가 버려요. 열은 왜 날까요? 열이 나는 이유. 내 몸에 열이 나는 이유는 내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있어서 염증이 있어서 이걸 잡으려고 열을 내거나 어느 한 부분에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시키려고 하거나 이래서 내 몸에 열이 필요해서 열을 일부러 내 몸이 일부러 열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도 39도밖에 못 내요. 왜 43도를 못 낼까요? 내 몸에 열이 43도라면 죽어요, 살아요? 안 돼요. 절대로 내면 안 돼요. 39도도 위험해요? 위험해요. 기껏 내 몸에 열을 내는 거는 38도쯤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싸워보려고 그래요. 열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백혈구는 힘을 내고, 예, 세균은 힘을 못 쓰게 되거든요. 전쟁에 유리하기 위해서 열을 낸단 말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때 뜨거운 물에다 손발을 담그면 물의 온도를 몇 도로 한다고요? 45도. 45도 물에다 담그면, 예, 이 손과 발에 있는 그 혈관 안에 있는 피의 온도는 몇 도가 돼요? 45도. 45도 속에 살아남을 세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 피는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돌아가요? 예. 요 세균 다 죽은 피는 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균 있는 피는 내려와요. 그러면 또 죽어요? 몇 분간 해요? 30분간. 30분간 몇 바퀴 돌까요? 피가 온몸에. 여러 바퀴 돌고 돌면서 온 피가 고루고루 손발로 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세균을 죽이고 계속 죽여요. 그러면 내 백혈구는 6배의 힘을 거꾸로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 전쟁에 유리해요, 어때요? 예. 그래서 내 몸이 열이 나는 걸 돕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이다. 근데 이거를 잘 몰라가지고 저 어디 가면 어떻게 해요? 홀랑 뺏겨놓고 알코올 발라가지고 시켜요. 제가 지난번에 고생을 했어요. 여기 다쳐가지고 여기 갔더니 엑스레이를 넷바 찍더니 그 다음에는 CT 찍으라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는 열을 재보더니 열이 있으니까 당장 여기다 요 겨드랑이 얼음 주머니 갖다 채우고, 예. 그 다음에 다 덮은 거 다 뺏겨버리고 추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내 몸에 열이 날 땐 오한이 생겨요? 열이 날 땐 항상 오한이 생기거든요. 나 추워 죽을 지경인데 그렇지 않아도 추워 죽을 지경인데 여기다가 얼음 주머니를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해열제를 집어넣었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간호원 보고 빨리 나가시라고, 빨리. 문 앞에 나가자마자 얼른 빼가 집었던지, 얼른 집었던지. 이불 가져라고. 예. 그때 사실 뜨거운 물에 손발을 담갔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었다. 지난번에 여기, 한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 하면 간 농양 환자예요. 간 농양 아시죠? 예. 간암은 간 농양에 비하면요 아주 점잖은 병이에요. 간암은 덩어리가 하나 생기는 거지만 간 농양은 어떤 거예요? 간이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간이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간이 세균에 의해서 썩어 없어지면 열이 날까요? 열이 나죠. 예.
간이 썩어 없어질 정도 같으면 이 사람의 저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이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되면 폐혈증 걸릴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죠? 폐혈증 걸리면 며칠 못 삽니다. 아주 위험해요. 이 사람이 열이 38도가 올라가가지고 쫓아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걸 내리는데 15일 걸렸어요. 해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항생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막 열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가지고 열을 내리는데 15일 걸렸어요. 왜 15일이나 걸렸을까요? 몸이 하는 일과 정반대 일을 했기 때문에 몸은 지금 열을 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열을 식힌 겁니다. 정반대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15일 후에 겨우 열을 내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리 왔어요.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가서 뭘 하든지 간에 가가지고 만약에 열이 38도만 넘어가면 바로 응급실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폐혈증 걸리면 위험하잖아요. 그죠? 위험하거든. 바로 응급실에 들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틀 지난 후에 38.5도가 난 거예요. 열이. 얼른 와가지고 어떡할까요? 119 부를까요? 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119 부르지 말고 조금 있다가 부르세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빨리 준비하세요. 뜨거운 물 준비해가지고 손발을 담그라고 시켰어요. 15분 만에 열이 정상으로 내려간 겁니다. 119 불러야 돼요? 안 불러도 돼요? 해결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병원에 하는 거 정반대로 하는데 열이 내려갈까? 열이 나가지고 죽을 치겠는데 열을 뜨거운 열을 더 갖다 집어넣었는데 열이 내려가요. 왜 그럴까요? 예? 몸이 열을 내는 그 목적을 바깥에서 열을 주어서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죠? 그 목적 달성이 뭐였습니까? 세균을 죽였다고. 간 농양 환자가 세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강제로 열 내린 거하고 얘기가 달라요? 그가 거기서 겨우 15일 만에 열을 다 내리고 왔는데 왜 또 여기서 금방 열이 났을까요? 세균을 하나도 죽이지 못했거든. 그 세균은 다시 일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즙을 좀 먹고 하니까 몸이 힘이 생겨서 이제 싸울만 하다. 그래서 드디어 전쟁을 시작하니까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도와준 거예요. 그죠? 뜨거운 물에 손발을 담그니까 손발이 뜨거워지면서 백혈구는 6배의 힘을 발휘하고 세균은 그 자리에 팍팍 죽고 가는 겁니다. 돌아오면 죽고 돌아오면 죽고 돌아오면 죽고. 예, 그게 30분간 하면 적어도 40바퀴는 돌아갔어요. 피가. 예,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죠? 그 열이 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희한하네. 참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가네. 그렇든 말든 간에 열이 안 올라가서 해결됐으니까 그냥 여기 또 있는 거예요. 있는데 문제는 3일 후에 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번엔요 39.8도가 생겼어요. 39.8도. 39.8도 되면 어때요? 쓰러져요? 안 쓰러져요? 다 쓰러져요. 그죠? 근데 문제는 39.8도가 됐는데 내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으면 아주 컨디션은 좋습니다. 머리 아픕니까? 머리 하나도 안 아픕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9.8도 되면 어때요? 열이 펄펄 나고 의식을 잃을 정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멀쩡해. 왜 그래요? 벌써 거의 일주일간 즙을 마셨기 때문에 영양이 충분히 들어가고 해독제도 들어가고 해서 내 몸엔 힘을 잔뜩 얻었고 드디어 혈액순환도 상당히 좋게 됐습니다. 열은 낮지만 내 머리에 산소 공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산소 공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가스 잘 받아내고 있어요.
내 머리에 열이 난다고 해서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는 거는 39도만 넘어가면 내 신경세포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전혀 아니라 오히려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런데 또 39도 이상 올라가면 내 신경이 파괴된다는 사실이 틀린 얘기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건 또 왜 맞는다고 설명을 해야 합니까? 왜 맞다고 설명해야 돼요? 그래요. 피가 더럽고 문제가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을 냈습니다. 그죠? 열을 냈습니다. 그때는 피가 더럽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혈과 산소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산소를 못 가져가요. 그리고 탄산가스 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두통이 상당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두통이 생기다 못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영양 공급이 안 되면 내 신경세포는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때 39도 열 나는 거 하고 지금 39.8도 열 나는 거하고 얘기가 달라요? 완전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딴 얘기. 우리가 지금 천연지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의 법칙을 통해서 그대로 그걸 적용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내용하고는 전혀 딴판이 된다. 그 말이죠. 나는 39.8도 되니 정신이 오히려 더 훨씬 더 좋고 한 사람을 그날 봤어요. 이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간 농양 환자예요. 간 농양 환자. 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됐어요. 어때요? 39.8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9.8도 된 사람에게 내가 뭘 시켰을까요? 이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이젠 정말로 정색을 해가지고 지금 빨리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38도 됐을 때는 그래도 이 얘기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당황하진 않았어요. 근데 39.8도 되니까 막 깜짝 놀래가 쫓아와가지고 난리 났어요.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지난번에 열이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또 뜨거운 물 갖다 댔어요. 또 15분 만에 36도 5분 딱 정상으로 딱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천연지우라는 것은 이걸 제가 연구해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다 깨달으라고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왜 모르고 있었어요? 우린 자꾸 엉뚱한 데다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연구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할 필요도 없었거든.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바람에 그래서 간 농양이면 암보다 더 위험하다. 이건 큰일 났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보니까 간 농양 해결하는 게 간이 다 썩어가는 농양 해결하는 게 간암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더라. 자, 그러면 간암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아까 오전에 암에 대한 얘기 들으셨죠? 간암이 해결하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해결돼요? 간염 바이러스만 죽으면 간암은 끝났어요? 간염 바이러스 죽이는 방법은요? 간염 바이러스 죽이는 거나 간 농양 바이러스 죽이는 거나 같아요? 틀려요? 동일하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동일한데. 우린 이걸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적어놓은 내용대로 보면 어때요? 암은 전부 다 뭐였어요?
바이러스였는데 지금 해석을 하기를 그게 아니다. 암은 세포다라고 놓고 보니까 해결이 어려웠던 거예요. 바이러스라고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까? 예. 제가 뭐 간 농양, 간암 하니까 굉장히 무거운 병을 얘기한 것 같지만 바이러스라고 본다면 감기 바이러스하고 간염 바이러스하고 어느 게 더 강해요? 아무래도 간염이 좀 더 힘이 강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간염 바이러스나 감기 바이러스나 한 개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한 개도. 낮에 햇빛이 여기 이 안에 직사광선 안 들어도 이 안에 밝아요. 이 조명을 무슨 조명이라고 해요? 불 안 켰을 때 간접 조명. 직사광선 들어오기 전에 빛이 요 저쪽 들어와서 반사가 이 안이 밝아요. 그죠? 직사광선 아닌 간접 조명 하에 여기다 간염 바이러스를 놔두면 그냥 놔둬요. 죽을까요? 살까요? 저절로 죽어버려요. 감기 바이러스는요? 그것도 저절로 죽어버려요. 간 농양 바이러스는요? 그것도 저절로 죽어버려요. 저절로 안 죽여도 저절로 죽는다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배양 사업이 어려워요. 만약에 간 농양을 연구하려고 하면 간 농양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간 농양균을 한 개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배양해 가지고 여러 연구소에 다 줘 가지고 각자 연구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균 값이 엄청 비싸요. 그냥 뭐 물 한 컵 값이 아니에요. 배양하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 죽어버리거든요. 이거 배양을 하려고 하면 그 세균에 맞는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습도에다가 아주 적당히 까다로워야 적당한 영양을 공급해야 산다고요.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어버려요. 아주 살리려면 까다로워요. 그런데 이놈이 왜 하필 내 간 속에 와서 20년 동안 사냐 이 말이야. 내 간은 뭐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간 속에서 20년 동안 산 거 이놈이요. 여기서 편안하게 간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네. 문제는 내 몸에 있는 백혈구가 힘이 하나도 없어 잡을 능력이 없고 내 인체 온도가 몇 도예요? 36도 5분. 예. 여기다가 온도가 조금 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 36도. 그죠? 이렇게 되면 세균 살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 피가 세균 살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 그리고 피 속에는 수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 속에는 당분도 적당하게 있어요. 어때요? 세균 살기 가장 알맞아요? 가장 알맞아요. 딱 한 가지를 결정합니다. 뭔가 하면 피가 알칼리성 피가 되면 세균이 못 살아요. 알칼리성 피가 되면. 산성 피가 되면요. 세균 살기에 가장 알맞은 조건이에요. 그러면 결론이 뭐였습니까? 칼슘. 내 피를 알칼리성 피로만 만들면 세균을 주사바늘로 집어넣어놔도 백혈구가 죽이지 않아도 저절로 죽는다.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이 모든 조건을 그 세균이 불리한 조건을 엄청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백혈구는 얼마나 힘이 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세균도 어떤 바이러스도 내 백혈구를 이길 능력이 있는 바이러스는 없습니다. 그냥 백혈구 가서 잡아먹으면 돼요. 마치 우리가 밥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밥은 나하고 싸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밥하고 싸워서 이기가지고 밥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우리는 밥 먹으면 돼요. 이와 똑같이 백혈구는
세균을 그냥 가서 먹으면 돼요. 세균이 우리 한판 붙어볼까? 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내 몸 속에 들어와서 내 간 속에 들어와서 20년 동안 산 그 세균은 도대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내 몸 속에 살리려면 그 까다로운 세균, 웬만하면 죽어버리는 그 까다로운 세균을 내 몸 속에서 20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는 어때요? 내 몸이 뭐예요? 아주 정밀하고 좋은 세균 배양조였다. 그 말이에요. 예. 세균을 잡도록 해놓은 게 아니라 세균 배양조를 만들어 놨어요. 배양조의 핵심은 바로 산성피였다. 그죠? 산성피. 산성피가 되면 저항력은 떨어지고 세균 살기 좋은 환경이 돼. 만약에 알칼리성이 되면 정반대로 뒤집어집니다. 세균은 살기가 아주 어려운 환경이 되고 백혈구의 힘을 확 얻어버립니다. 예. 우리의 피가 왜 알칼리성 피를 유지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예.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이 병으로 착착 죽어가는데 내 혼자만 너무 건강하면 좀 미안해요. 적당히 좀 아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적당히 좀 삶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예 적당히 좀 아플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아주 간단한 거, 아주 극히 기초적인 거, 그죠? 결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높은 기술이 필요한 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만큼 충분히 그렇게 될 만큼 내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내 몸에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를 피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릴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예. 시금치 삶아 먹는 것도 부족하니까 또 뭐 삶아 먹어야 돼요? 산나물. 산나물 삶아 먹으려 하니까 산나물이 1년에 한 철밖에 안 나오니까 구하기 어렵잖아요.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까지 하느냐 하면 무청 말려가지고 그놈 또 1년 내에 달아놓고 삶아 먹네요. 예. 야, 사람이 그만큼 노력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앉으면 전부 만약에 50년 동안 예, 사법고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사법고시 다 패스할 수 있어요? 다 패스했을 거예요. 예. 자기 몸을 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 병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죠? 축하해요. 예. 우리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아주 정밀한 자동기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건 신호가 센서가 다 작동하게 돼 있어요. 그 센서 덕택에 우리 통증 느끼고 그 센서 덕택에 오한 느끼고 그 센서 덕택에 열이 나는 거. 예. 열 안 내고 오한 느끼지 않으려면 센서를 어떻게 하면 돼요? 센서를 고장 내보면 돼요. 못 느껴요. 예.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 달리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요 밑에 빨간 불까지 내려왔어요. 야, 이게 예, 2km를 갈까 10km를 갈까 불안해요. 아주 안 되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내려가지고 돌을 가져와서 그거 게이지를 그냥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름 안 넣고도 쫙 갈 수 있나요? 아무게 가도 괜찮아요? 게이지가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기름은 떨어질 거예요. 그죠? 중간에 설 거예요.
중요한 거는 게이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기름 떨어진 게 문제지. 예, 우리가 그 원인이 게이지가 왜 내려갔을까? 그 원인이 뭐였어요? 기름 떨어진 게 원인이에요. 그걸 찾아가지고 기름을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 문제를 그렇게 따져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죠? 예, 눈이 머틀머틀하고 이게 아프다. 눈이 머틀머틀하고 아프다. 아, 쫓아가서 인공 눈물을 사야니까 깔끔해졌어요? 이야, 눈물 그 좋은 약이네. 한 주먹 여가 다니면서 계속 눈물을 엮고 였다 보니까 요게 한 사람이 이 얘기했어요. 아, 이거 자꾸 불어나가지고 내 중엔 하루에 이거 20개도 부족해요. 또 엮고 20개도 네 이거 엮는 게 일이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 가다가 이거, 화장실에 가면 이거, 사무실에 가서 이거 맨날 이것만 엮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눈은 점점 망가져서 결국 녹내장이 돼서 이제 앞도 못 보게 됐어요. 자동차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제게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요. 예. 회장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예. 제가 빨리 오라고 했어요. 상담을 하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그동안에 시간이 얼마 동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기 전에 집에서 빨리 이거부터 먼저 시행하십시오. 그거 가르쳐 줬어요. 근데 여기 오기 전에 벌써 인공 눈물을 20번 였던 걸 3번만 여면 되도록 바꿔줬어요. 예. 여기 와서 3주 동안 있다 가니까 가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 하니까 정상돼 버렸어요. 녹내장, 현대의학으로 불치병이라는 그 녹내장, 이렇게 쉬운 거예요. 예. 우리가 원인을 해결하면 어려운 게 없다. 예.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그렇게 잘 회복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죠? 천연을 이용할 것 같으면, 그 천연의 법칙에 의해서 천연을 잘 이용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렇게 쉽게 회복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르쳐 준 것 뿐이에요. 기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이건 또 이쁜 다리를 여놓고 계속 또 보여주네요. 이게 왜 그렇다고요? 다리에 보면요, 정맥류가 하나도 없고 매끈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식도 정맥류도 없을 것이고 치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요 정맥류가 다 보여요? 요 정맥류가 보여요. 예. 요 정맥류가 조금 더 심해지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왔어요. 더 심해지면 더 많이 올라와요. 예. 이 사람이 식도 정맥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예. 항문 정맥류 있을까요? 항문 정맥류가 있으면 치질 반드시 생깁니다. 예. 그러면 이 정맥이 식도나 항문이나 하지에만 있겠습니까? 뇌 속에도 있을까요? 뇌 속에도. 예. 그러면 여기 하지 정맥류가 있다는 얘기는 뇌 속에도 정맥류가 불룩불룩해졌다. 그죠? 예. 심장 안에도 그렇게 됐다. 이게 더 큰 문제 아니었어요. 그죠? 예. 어떻게 잘해가지고 주사를 한 방 맞았더니 이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뇌 속에 있는 정맥류도 같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예. 그대로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천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연의 법칙을 통해서 천연을 이용해서 했더니 요게 저절로 싹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 사람의 뇌 안에 있는 정맥류 없어졌을까요? 없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다리의 정맥이 차라리 보기 싫더라도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주사를 사용할 게 아니라 이건 얼마든지 녹여서 똑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겠냐. 그죠? 예. 정맥 운동하는 방법을 보세요. 예. 이건 근육이 쫙 수축하면서 폭이 넓어지면 막 잡죠. 그죠? 예. 요 안에 있는 피가 요거는 막고 여기는 열려가지고 위로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쫙 벌리면 예. 근육이 이완을 해가지고 이게 혈관이 벌어지면 밑에 피가 위로 쫙 올라오고 위에는 막힙니다. 그럼 올라오고 그래서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정맥이 쥐다 놨다 하면 심장이 펌프질하는 거하고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체는 수억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심장 요게 왼쪽 주먹 크기만한 요 심장으로 지구 2바퀴 반을 돌릴 그 혈관 속을 피를 돌리는 게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요 정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라도 아무리 아프고 어떻게 하더라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돼요. 그죠? 움직여요. 절대로 가만히 누워 있지 마세요.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이렇게 허리를 움직이고 움직이면 그때그때마다 이 정맥을 쥐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피가 돌아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이렇게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게 병으로부터 회복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 혈액순환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모세혈관이 또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있어요. 예.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육이 움직여서 피를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모세혈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동맥으로 피가 다리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꼭 정맥으로 바뀌어서 심장으로 올라갈 때는 꼭 어디를 거쳐야 돼요? 반드시 모세혈관을 거쳐야 정맥으로 통과합니다. 그냥 중간에 곁길로 세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하나 있어가지고 빠져나가는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모세혈관을 거쳐야 되는데 이 모세혈관의 굵기는 얼마라고요? 머리카락 굵기에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굵기. 여러분 자신의 머리카락 굵기 얼마인지 아시죠? 그 머리카락 속에 구멍이 있는 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머리카락 속에 구멍이 있는 것도 안 보이는데 머리카락 굵기에 10분의 1 된다면 그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야. 사람들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 속으로 피가 간다고요. 적혈구가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그 모세혈관이 얼마나 깨끗해야 되겠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혈관에 우리가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석회가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못 빠져나가요? 적혈구가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석회라든지 이런 거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아주 꺼끌꺼끌해서 하나 있으면요 이게 그냥 고리를 해서 당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마 피 검사할 때 좀 봤을 거예요. 석회도 그렇지만 곰팡이가 여러분 혈관 속에 있으면 곰팡이는 항상 벽에 붙어요. 그냥 물속에 따라다니지 않아요. 곰팡이 포자는 피하고 같이 다니지만 곰팡이가 일단 형성되면 벽에 딱 붙어요. 벽에 딱 붙어 이건 움직이지 않아요. 안 가요. 딱 붙어 있고 다른 팔이 지나가는 적혈구로 붙어요. 잡아요. 못 가게 딱 붙들어요. 그래서 곰팡이가 피 속에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피를 보니까 여러분 피 속에 곰팡이 있던가요? 피 본 사람 있죠? 곰팡이 있어요.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모세혈관에서 하는 일을 여기 써놨어요. 요게 확대돼서 요래된 거예요. 여기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하나에 어때요? 적혈구가 한 줄로 서서 쭉 빠져나가요. 그죠? 겹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두 개, 세 개 붙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예, 한 줄로 서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면서 피 속에 있는 산소는 조직에다 내려놓고 세포에다 내려놓고 세포에서 에너지 대사하고 남은 찌꺼기 탄산가스는 싫어요. 그죠? 얼른 바깥 싣고 갑니다. 요 적혈구 한 개가 산소 몇 개를 여기다 실어 놓는다고요? 12만 개. 12개만 해도 많을 거예요. 그죠? 이거 피가 지나가는 걸 보면, 예, 제 현미경이 또 그 현미경도 있어요. 손톱 위에 요걸 딱 기름칠에가 딱 올려놓으면요. 여러분 혈관 안에 피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는지 다 보입니다. 예, 그 현미경에 나타나요. 예, 그 가만 보면요. 피가 얼마나 빠른지 싹 이렇게 돌아갑니다. 싹 돌아가고 그 짧은 시간 안에 12만 개의 산소를 내려놓고 산소만 내려놓으면 돼요? 탄산가스 12만 개를 다 바깥 실어요. 싹 바깥 실어요. 12만 개.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이거 도저히 이건 1초에 몇 개씩 바꿔야 돼요? 싹 하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 1초도 안 걸리는 시간 안에 그 안에 다 내려놓는다고요. 12만 개를 내려놓고 12만 개의 탄산가스를 실른다. 이걸 계산을 한번 해봐요. 12만 개를 초로 나눠 보세요. 1초에 도대체 1초에 몇 개를 팍 바꿔야 돼요. 예? 이건 눈으로 간파할 수 없는 속도로 바뀝니다. 예. 번개. 엄청난 속도로 산소를 내려놓고 탄산가스를 싣고 가요. 적혈구 하는 일이 대단해요. 이 바로 인체 세포가 여기 있는 이 세포가 건강하려고 하면 부지런히 산소가 그 적혈구가 산소를 내려놓고 탄산가스를 이게 부지런히 싣고 가서 운반해야 이 세포 수명이 제대로 되고 건강해요. 그죠? 여기 제대로 안 되면 이 세포는 병듭니다. 예. 이 세포가 적혈구 수명이 며칠요? 120일. 적혈구 수명이 120일인 것처럼 우리 모든 세포는 전부 자기 수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적혈구가 병들면 수명이 70일, 80일로 수명이 줄어들어 버려요. 예. 그러면 빨리빨리 파괴돼요? 그러면 이게 오염돼 가지고 수명이 줄을 정도가 되면 생산은 잘 될까 안 될까요? 생산 잘 안 되고 파괴는 많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피가 많아져요?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가 부족한 거예요. 예. 한 개 파괴하고 한 개 생산하면 어때요? 균형을 유지합니다. 계속 유지합니다. 예. 두 개 파괴하고 한 개만 생산하면 어때 돼요? 아, 피가 모자라요. 피가 모자라요. 예. 이거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려고 하면 음식물을 얼마나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예,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만약에 지금 1초에 240만 개의 피를 만든다면, 적혈구를 만든다면 1시간 안에 도대체 몇 개의 피를 만들 것이냐. 1분 안에 만들려면 곱하기 60이에요. 그죠? 1시간 안에 만들려면 또 곱하기 60이에요. 예. 60 하면 얼마예요? 66은 36. 3600 곱하기 아까 피를 240만 개. 240만 곱하기 3600. 여러분 계산할 사람이 있어요? 1시간 안에. 이게 1시간 안에. 그렇다면
내가 점심 식사 시간에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먹고 다음 식사 시간까지가 몇 시간 걸려요? 6시간 동안. 뭐 3시간 소화하는 시간은 빼고 소화 다 끝내고 3시간만 계산해요. 3시간 동안에 엄청난 숫자의 적혈구를 만들었는데 그때 적혈구는 돼지고기로 만들었습니까? 채소로 만들었습니까? 돼지고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돼지고기 먹고 점심도 돼지고기 먹고 저녁도 돼지고기 먹고 내일도 먹고 한 3, 4일을 계속 돼지고기 먹었다면 그 피로 가지고 내 세포를 지금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 세포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돼지고기로. 결국 계속 돼지고기로 만들면 나는 뭐가 돼요? 돼지가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나물 캐러, 옛날에는요, 나물 캐러 먼 산을 가요. 먼 산을 가요. 그 고사리도 캐오고 뭐 아주 그 산나물을 그 일반 산에서는 잘 못 보는 그런 산나물을 캐러 가는데 그때는요, 예, 절대로 돼지 그 개고기를 먹고 가면 안 돼요. 개고기를 먹고 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는 거죠. 왜 개고기를 먹고 가면 호랑이한테 잡아먹힐까요? 호랑이가 나를 개로 보는 거죠. 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개고기를 먹고 가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며칠 동안 먹은 게 내 세포를 개세포로 만들었어요. 피도 개피예요. 그게 호랑이가 나를 개로 볼 수밖에. 호랑이는요 사람을 겁내요. 지가 아무리 커도 사람을 겁내요. 예. 진짜 사람은 겁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그 호랑이는 사람이 갖고 노는 애완동물입니다. 애완동물. 우리 고양이 갖고 집에 고양이 먹이죠. 고양이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같이 애완동물이라고. 예.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니까 호랑이가 우리 겁을 안 내요. 우리 보고 왕 하면 그냥 우리 오줌을 줄줄 싸는 거예요. 예. 이거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람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기 때문에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예, 이건 피를 말하는 거예요. 피. 그죠? 피. 피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피만 건강하면 우리의 병은 이미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어때요? 피를 깨끗하게 하고 피 속에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하고 그죠? 그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요 세 가지 일을 우리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 청소하고 그 다음에 해독하는 즙을 마시고 그리고 칼슘을 대량 공급하고 칼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이래서 피가 건강해지면 병 낫는 건 당연합니까? 당연한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예요. 당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나는 다 나았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 시간만 얼마 걸릴 뿐이에요. 다 나은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 지내야 돼요. 그죠? 예. 이마에 내천자 그리지 마세요. 예. 여기 지금 요 모세혈관인데 모세혈관이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적혈구가 가다가 산소를 내려놓고 탄산가스를 실는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놨는데 설명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 세포가 모세혈관 세포가 여기 있고 세포 연결이 돼 가지고 동그란 모세혈관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요 공간이 있어요. 요 공간으로 산소를 내놓고 요 공간으로 적혈구 못 빠져나가거든요. 산소를 내놓고 그 공간으로 탄산가스를 빨아들여요. 예. 세포하고 적혈구하고는
세포하고 적혈구하고는 붙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직 과학적으로 이걸 밝혀낸 모양을 본 일이 없습니다. 밝혀내지 못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탄산가스가 요 밖에 여기 있다 일로 덜렁 건너뛰어 가지고 적혈구 속으로 속 들어가는 건지, 예? 그다음에 적혈구 안에 있던 요 안에 있던 그 적혈구의 산소가 어떻게 해서 덜렁 건너뛰어 가지고 세포 조직으로 건너뛰었는지 아무도 아직 과학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묘예요, 오묘. 예.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가지고 실제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키가 4m나 바뀌고 그 다음에 뇌가 아담과 하와만큼 바뀌었어요. 머리가 좋아져요, 진짜로? 아인슈타인의 몇 배 정도 될까요? 하와의 머리, 아담의 머리. 아인슈타인보다 몇 배 정도 될까요? 몇 배 정도 돼요? 예, 뭐, 그가 하는 말이 100%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 하는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머리에 20만 분의 1 정도 사용한 것 같다. 20만 분의 1. 그러면 아담은 그 아인슈타인의 몇 배예요? 20만 배. 나는 아인슈타인만큼만 돼도 행복하겠어요? 머리가. 그죠? 예. 20만 배. 아인슈타인의 20만 배 된 그 머리 가지고도 하늘에서 영원히 연구해야 될 과제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유한한 머리로 어디까지 알겠습니까? 그죠? 좌우터는 안다는 건 여기서 그 적혈구가 지나갈 때 산소는 내려놓고 탄산가스 실른다. 요것만 그냥 껍데기만 살짝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요게 요서 내려놓고 요로 건너뛰어 들어가는지는 모릅니다. 예, 신비예요, 신비. 그죠? 인체는 뭐 처음부터까지 몽땅 다 신비예요. 하나도 이해한 게 없습니다, 아직. 극히 일부를 조금 이해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치료한다, 고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의존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이 전체를 만든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어떤 게 확실해요?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게 딱 맞고 그 내용은 이미 공개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잘하면 가르쳐주고 심부름 잘 안 하면 안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공개해놨습니다. 누구든지 크게 신경을 쓰고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합니다. 예. 자, 또 넘어갑니다. 여기 보니까 정맥류가 점점 발전하더니 여기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불룩불룩했어요. 예. 이게 이 사람은 다리에 힘이 좋겠어요? 힘줄이 불룩불룩한 거 보니까 어때요? 여기 힘줄이에요. 힘줄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볶음국식 하는 사람이 제게 와서 나를 설득하려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볶음국식을 많이 했는지 우찌됐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혈관이 불룩불룩 해요. 이걸 내놓고는 보라고. 당신 혈관은 속도하고 팽팽하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이 보세요. 여기 힘줄이 불룩불룩 이래 힘이 있죠. 이게 힘줄의 혈관이에요. 볶음국식 하는 사람이 여기에 힘줄인지 혈관인지도 모르고 나를 설득하려고 와서 내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참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이걸로 현혹시키려고 하고 있다. 네. 그것도 볶음국식의 우두머리. 욕하는 건 미안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남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뭐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가르치려고 덤비면, 그거 얘기 들은 사람은, 그보다 더 모르는 사람은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이 혈관을, 이걸 갖다가 힘줄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생긴 모양이 불룩불룩해서 힘셀 것 같아요? 이 사람 진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막혀서 다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조금만 그러면 다리가 터져 나가도록 아파요. 예.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이 실제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정맥류. 예, 모양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피가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쭉 발라야 올라가기 쉬워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왜 이래요? 위에 막혀가지고, 위에 막혀 밑에서 피를 미는데 위에 안 가요. 그래서 옆으로 굵어지다가 이제는 길이까지 길어져, 혈관이 길이까지 길어져 가지고 이제 접치는 거죠. 혈관이. 피가 잘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못 가는 거죠. 이게 하지정맥류입니다. 하지정맥류 빨리 치료해야 돼요. 그냥 놔둬도 돼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죠? 이 하지정맥류가 이쪽 다리에만 있을까요? 이 사람이 뇌 속에도 있을까요? 예, 식도정맥류, 항문정맥류, 뇌 안에, 심장 안에 여러 가지 장기마다 이런 정맥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예. 이거 보입니까? 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이 사람 가만 보니까 담배를 좀 많이 피웠을 것 같아요. 예. 담배 피우면, 술을 마시면 혈관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튀김류 먹으면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우유 먹고 튀김류 먹고 프라이팬 음식 먹고 반드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거 많이 드신 분 계세요? 주의해야 돼요. 그죠? 예, 주의해야 돼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거 뭐라고 했어요? 버거시병. 왜 버거시병이에요? 버거시가 이름 지었어요. 자기 이름 붙여가 이름 지었어요. 이름이 도대체 버거시병 하면, 이거 사진을 보여주니까 이게 버거시병이다 하는데, 글씨를 여서는 버거시병 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죠?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발가락 썩는 병 이랬으면 훨씬 알기 쉽지 않겠어요. 그죠? 예. 이걸 왜 버거시병이라고 해야 여러 사람을 이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게 발가락에 괴저가 생겨가지고 썩어 들어갈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겁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이래요. 예. 지난번에 저쪽에 여수에, 여수에 노인 한 분이 있는데, 뭐 70 뭐 몇 살인가 되는 노인 한 분이 있는데, 제게 전화가 와요. 그 따님이 전화를 했어요. 서울에 두 따님이 사시는데, 지금도 그분들 연락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게 연락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수에 사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병원에 진찰을 했는데 왼쪽 다리, 넓적 다리를 잘라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발가락이 이미 시커멓게 썩어 오르고 온 다리가 시커멓게 됐어요. 놔두면 폐혈증 걸려서 죽는다고 빨리 잘라야 된다고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 혼자 여수에서 사는데 이거 자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딸 둘이서 이제 이 집에 한 달, 저 집에 한 달. 이게 아버지도 힘들고 딸도 힘들고, 그죠?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런 것도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자를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뭐 18일인가 19일 후에는 자르려고 날짜 다 정해놨대요. 그러면 내가 얘기했어요. 자르기 전에 빨리 나부터 와서 만나고
자르든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서 그 딸이 막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여수 가서 아버지를 싣고 쫓아왔어요. 예, 사무실에 왔어요. 상담을 했습니다. 보니까 혈액순환 장애예요. 당뇨병 때문에 만들어지는 혈액순환 장애. 당뇨병이 있으면 피가 끈적해지겠죠. 혈액순환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뭘 가르쳐 줬을까요? 피가 깨끗해지도록 피가 맑아지는 거. 당근, 비트, 오이, 미나리. 그리고 배즙. 네. 그리고 당뇨를 좋게 하기 위해서 레몬즙을 계속 마시라고 시켰어요. 예. 근데 가가지고 뭐 급하니까 열심히 이 영감님도 지금 이거 자른다고 생각하니까 기가 찰 노릇이에요, 그죠? 예. 이거 자르고 딸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날 자르는 날짜가 돼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떡보니 다리가 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다리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집으로 가시라고. 어때요? 쉬워요? 그거를 만약에 날 만나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덜렁 잘랐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연락이 왔는데 보니까 예. 게이트볼 치면서 노인의 회장이 돼가지고 게이트볼 치면서 시간만 있으면 녹즙기 사다 놔놓고 노인들 불러가 녹즙 갈아주는 게 일이에요. 예. 일하고 있더라고. 이게 내 다리 자를 걸 구했습니다. 예. 알면 쉬워요, 그죠? 이게 썩어도 가는데 이걸 여기 끝에다 약을 칠하고 백날 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어요. 소용없어요. 썩어 들어갑니다. 이 다리를 소독약에다 담가도 썩어요. 담가도 썩어요.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썩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피를 깨끗하게 하니까 그냥 다 해결됐습니다. 혈액순환 되면 해결되는 거예요. 예. 이거 보세요. 식도도 정맥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식도 정맥류 있죠? 예. 식도 정맥류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를 토해요. 피를 토해요. 이거 피를 토하는 거 이거 바깥에 피를 토하면 뭐 이게 소독하고 뭐 밴데이지라도 붙이고 뭐 어떻게 뭐 하지만은 요 식도 정맥류가 있는 거 이거 피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손가락으로 눌릴 수도 없고 그죠? 대책이 없어. 계속 피가 토합니다. 예, 얼마 후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이런 사람을 또 한 사람 만났어요. 서울에. 예, 한참 오래됐습니다. 서울의 여의도에 그게 건강식당 있을 때예요. 예, 그게 건강식당을 내가 갔는데 그때 오후 3시예요. 건강식당에 식사 시간이 끝났죠, 그죠? 아무도 없어요. 식사 끝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 한 분이 그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계속 이 의자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표정이 보니까 인상이 죽은 상이라. 근심이 그냥 완전히 찌들었어요. 제가 보기가 안타까워요. 제가 그때 나이가 아마 50 몇 살인가 됐을 거예요.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앉아 있다가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웬 남자가 여자를 보고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곤란하지, 그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아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얼굴이 그냥 아주 그냥 죽을 상이에요. 그래서 또 한참 있다가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혹시나 또 도움이 뭐 될지 알겠습니까?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 달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옆에 성모병원에 지금 아기가 입원해 있는데 계속 피를 토합니다. 24시간 피를 토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수혈을 계속하고 한쪽에는 계속 피를 토합니다.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놓자마자 피를 토하는 거죠. 한 달 동안 계속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아버지를 불러가지고 그러고. 근데 아버지도 할 수 없지. 부인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자고,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는가 봐. 그 대답을 못하고 이제. 그 무슨 길이 있는가 싶어서 그건 이제 그 이름이 건강식당이니까 거기 와서 건강이란 이름 하나 때문에 거기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확실히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제가 여기 건강식당에 그게 엔젤 녹지기를 거기서 팔았거든요. 내가 이 얘기해가지고 녹지기 한 대를 공짜로 줄 테니까 이걸 가져가서 어머니가 녹즙을 짜 마시세요. 그리고 애기한테 젖을 먹이세요. 그리고 애기는 숟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조금 가라앉으면 밑에 건 버리고 윗물을 애기한테 먹이세요. 그렇게 하면 혹시 지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뭐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녹지기도 그냥 공짜로 한 대 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예. 가져가가지고 효과가 있거든. 애기가 살아나거든. 돈을 붙이든가 아니면 안 되거든. 기계를 돌려보내든가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가져갔어요. 3일 후에 연락 와가지고 은행 계좌번호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고쳤어요. 피가 멎었어요. 한 달 동안 성모병원에서 이 피를 먹게 하기 위해서 온 수단을 다 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한 게 뭐 복잡한 거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이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죠? 구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감사합니다. 울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구했습니다. 네. 조금만 알면요. 제가 무슨 높은 기술을 사용한 거예요? 아니에요. 극히 간단한 거. 예. 근데 지혈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 정맥류 파열되면요. 어른도 위험해요. 어른도 위험해요. 이 정맥류가 여기 있다면 뇌 안에도 정맥류가 있을 것이고 인체 전체에 정맥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식도 안에 정맥류는 내시경 해야 알아요? 그냥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아요? 하지 정맥류가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예. 하지 정맥류 있는 분 사람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직도 몰라요? 검사 안 해봤어요? 치질 수술했어요? 그러면 하지 정맥류도 있어요. 그러면 식도 정맥류도 있겠죠? 예, 있어요. 예. 거울 앞에 수술 이렇게 보면 다 보이죠? 예. 정 안 보이면 거울, 손거울 하나 갖다 요렇게 갖다 대면 딱 보여요. 그죠? 한번 보세요. 이런 거는 미리미리 해결해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식도 정맥류를 내시경으로 찍은 거예요. 식도 정맥류가 한 줄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식도 전체가 볼록볼록합니다. 왜냐하면 식도 전체는 그 정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막히면 다 막혀요. 그죠? 전체가 볼록볼록합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 나무를 굵은 동아리 해가지고 쌈 싸가지고 한 개 대충 씹어가지고 꿀꺽 삼키면 어떻게 될까요?
채소가 내려가면서 여기 확 긁으면 기스가 생기고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면 뭐가 돼요? 염증이 시작됩니다. 식도염 시작됩니다. 이게 이렇게 굵어져요. 거기 다음 단계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여기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 어떻게 됐어요? 식도 정맥류가 어떻게 됐습니까? 식도암으로 됐습니다. 식도 정맥류가 염증이 되고 암이 됐습니다. 예. 우리는 왜 해필이면 여기 걸리려면 여기 위에 걸리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식도에 걸려가지고 꽉 막아가지고 먹지도 못하도록 해놨느냐. 재수가 없느냐. 예. 미리 그 전에 이미 걸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놨어요. 식도 정맥류가 있으면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 이게 암이 되도록 해서 여기를 여기서 이만큼 자르고 여기서 이만큼 자르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죠? 미리. 예. 오늘 밤에 방에 가시거든. 이부터 검사해요. 그 문 앞에 거울을 또 달아놔서 다행이에요.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다 보입니다. 예, 치질.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정맥류예요, 정맥류. 여기 지금 항문인데, 항문에는 정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온통 한 바퀴 돌아가면서 전부 정맥이에요. 요게 혈관이 막히면 요게 볼록볼록해졌습니다. 그죠? 볼록볼록한데 변비가 내려오면서 확 긁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기스가 가고 그 자리에 출혈이 생기고 그리로 세균이 침범하면 이제 치질이 만들어져요. 안에서 변비가 내려오다 긁어가지고 만들어진 거는 암치질, 내치.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종이를 못 찾아가지고 뭐 억신 거 가지고 썩 닦아가지고 말이에요. 지퍼를 하나 찾아가지고 썩 닦으면 지폐 기스가 가지고 만들어진 거 그건요 외치, 수치질이라고 합니다. 예. 그 화장실에 가서 영 휴지가 없으면요 아무기나 닦으면 안 돼요. 정 하다 안 되면 손으로도 닦고 말이에요. 그죠? 이 속은 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퍼를 구해가지고 석 닦았다는 큰일 나요, 그죠? 예. 이게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치질이 다 만들어서 꽉 막았습니다. 예. 단면적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예. 이게 심해지면 이게 뭐가 됐어요? 치질이 탈로 항문이 밑으로 빠져나왔어요. 예. 여기 보면 옆으로 보면 어때요? 항문이 엉덩이 빠져나와가지고 벌겋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문 보세요. 이쁘게 생겼어요, 항문? 예. 전부 치질 때문에. 다 그냥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그죠? 예. 여기 뭐, 이 정도 되면 자리에 앉지도 못하죠. 예. 아주 위험하죠. 예. 여긴 보세요. 치질이 여기에 있었는데, 엉덩이로 터널을 뚫고 가가지고, 이 엉덩이로 구멍이 하나 났어요. 예. 항문이 여기 있었는데, 항문이 한 개 더 생겼어요. 예. 항문이 두 개 있으면 변복인 수랄까요? 여기 봐요. 요 구멍이 생겼잖아요. 그죠? 예. 여기는 항문이 여기 있는데 두 군데나 만들어졌어요. 이건 예, 치루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이 공간으로 변이 일로 나와요? 변이 일로 나옵니다. 그럼 안에 다 썩겠죠. 그죠? 썩으면 온 엉덩이가 뚱뚱 부어서 난리 나겠죠. 그죠? 예. 치질을 가만두면 위험해요. 여기는 지금 항문이 여기 있었는데 항문이 몇 개 더 생겼어요? 네 개나 더 생겼어요. 예. 절대로 납두면 안 돼요. 예.
서울에 내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 내가 어릴 때부터 잘 알아요. 남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분은 나를 항상 어린애로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알았거든. 그런데 서울에 가니까 치질이 있대요. 치질 낳는 거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해요. 치료 싹 하면 다 없어집니다. 가르쳐 줬더니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애기 말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나를 아직도 애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그러더니 뭐 간단하게 해결했대요. 병원에 가서 수술 쫙 하고 그냥 말짱하게 그냥 편안해요. 그런데 얼마 지났더니 또 치질이 또 생겼어요. 봐요. 항문이 이렇게 있는데 한 군데만 치질이 생기는 법은 없거든요. 예, 정맥을 온 뺑돌리 전부 다 정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요 생기거나 뭐 옆에 계속 옴이 갑니다. 예, 정맥류는 한 바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또 수술하고 내중에 보니까 항문 관략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돌려내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변이 수시로 나와요. 관략근이 잡지 못하니까 수시로 나와요. 예, 이분한테는 호박 꼭지가 필요해요. 호박 꼭지 따듬어 가지고 막아야 돼. 치질을 진작 해결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한 게 그거 하기가 귀찮아 가지고 치질 해결하는 거 간단하거든요. 예, 그 방법 가르쳐 줘요. 제가 돈을 많이 받아야 가르쳐 주는데 치질 해결하는 건요 간단합니다. 예, 어떻게 하냐면 노른거리에다가 이 엉덩이 들어갈 만한 그릇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는데 데이지 않을 만큼 받아야 돼요. 그죠? 너무 뜨거우면 돼요. 데이지 않을 만큼 받아놓고 거기에다가 숟가루를 한 대접 풀어요. 새카만 물 되겠어요? 예, 거기에다가 유칼립투스 오일 이걸 8방울 떨어뜨립니다. 예. 그리고 들어앉기 전에 유칼립투스 오일 왜 상세히 물으세요? 그 유칼립투스 오일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그 그릇을 더 큰 그릇에다가 담아요. 더 큰 그릇에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담으세요. 그럼 빨리 안 식겠죠, 그죠? 거기다 들어앉아요. 얼마간 들어앉아야 되느냐 하면 최소한 1시간. 1시간 거기 앉아. 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다리 운동 해가면서 거기 앉아 있어요. 웬만한 치질은 이렇게 2분만 하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옛날에 치질이 있어가지고 고생했어요. 라면을 3년 동안 먹었다고 했잖아요. 내 혈관은 뭐 동맥, 정맥 할 것 없이 엉망됐습니다. 그 이후에 치질이 생겼어요. 예. 그때는 제가 참 마침 다행으로 제가 여호와의 정인 다니다가 우리 마누라한테 져가지고 할 수 없이 재림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때 내가 죽음 직전에 가지 않았으면 제가 고집이 있어서 재림교회 안 왔을 거예요. 할 수 없이 재림교회에 끌려가서 앉았는데 거기서 배웠어요. 제가 심장병 낫는 방법을 배우고 나니까 이야 그거 굉장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에 보니까 엘렌지 화이트 쓴 책에 보니까 숟가루 사용법이 딱 있더라고. 거기서 제가 힌트를 딱 얻었죠. 예. 아 치질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물을 팔아 제 생각에 연구해가지고 물을 담아가지고 했더니 한 번 딱 했는데 제 평생 다시는 치질이 없습니다. 저는 치질 없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안 해도 한 번에 다 없앴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아, 이걸 몰라가지고 이게 수술하러 댕긴다고요. 항문을 다 도려내고 호박꼭지 필요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예, 예, 예. 맞아요. 똑같죠. 예? 고조선 그때. 네, 그때 종이도 없을 때. 예, 그렇죠. 예. 아,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을 갔거든요. 필리핀 그 선교 여행 간다고 갔는데 산 오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을 갔습니다. 차도 못 가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 거기 가니까 주 농산물이 옥수수예요. 옥수수. 화장실을 갔는데 종이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옥수수 까먹고 안에 있는 거 있죠? 따다다한 거. 그것만 한 통 담아놨어요. 그걸 어떡해야 돼? 그거 얼마나 거칠거칠한데요. 그죠? 그걸로 딱, 예? 이걸로 닦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닦았네. 제대로 다 닦이겠어요, 이게. 이야, 이 사람들이 이래도 사는구나. 아마 우리 고조선 시대에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겠냐. 그때는 아마 치질 많았을 거예요. 털무시 삶아 먹었을 거고, 그죠? 삶아 먹어가지고 정맥류도 많았을 텐데, 이걸로 닦으면 뭐 거의 백발백중 치질일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예, 그게 예, 숟가루만큼은 못하지만 예, 소금물이 있으면 소금은 염도가 높아가지고 안에서 끄집 안에 걸 끄집어내거든요. 끄집어내는데 녹이는 능력은 없지만 끄집어내는 능력은 있어요. 소금도 소독도 가능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예, 정맥류. 예, 예. 근본 원인은 아직 정맥류가 있겠죠. 예. 예, 또 생기죠. 나는 뭐 그거만 하고 끝내면 또 생기죠. 그 이후에 레몬즙을 부지런히 먹고 계속 하니까 혈관 청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원인 자체가 사라졌죠. 우선 통증이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하니까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 천연 치유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게 그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알면. 예. 요거는 예. 예. 유카립티스는 저 열대 지방에 가면 열대나 열대 지방에 가면 유카립티스 나무가 있어요. 호주에 가면 왜 유카립티스 나무에 붙어 있는 거 나무 넓보 그 있죠? 나무 넓보가 그놈만 먹고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그게 잘 먹는 거. 예, 유카립티스 나무가 있는데 안 팔아요. 그 나무 열매 그걸로 기름을 짜면 돼요. 아마 인터넷에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예요. 유칼립투스 그거는 수입이 가능한가 봐요. 그래서 그건 잘 돼요. 예, 골든실이 수입 금지가 돼버렸어요. 골든실은 수입 금지됐어요. 수입이 안 돼요. 예, 사람한테 도움되는 거는 어쨌든지 수입 금지예요. 자, 이거 잠깐 보고 내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뇌혈관이 막힐 때 이게 뇌혈관이에요. 뇌혈관. 근데 이 뇌혈관도
이게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이 사진은 모세혈관은 전혀 찍히지 않습니다. 뇌혈관 전체 중에서 모세혈관 굵기가 그 양이 3분의 2예요. 요건 전체 뇌혈관의 몇 분의 1만 찍은 거예요? 3분의 1만 찍은 거예요. 3분의 1만. 3분의 1만 찍은 애들 뇌가 어때? 전부 그냥 혈관 뭉치가 돼. 혈관 뭉치. 그죠? 모세혈관 전체를 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구분이 안 돼요. 전부 다 그냥 빨간색이에요. 이게 뇌입니다. 예.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그 돌이 여기 안에 가서 여 구석에 가서 맺혔다면 무슨 재주로 청소하겠습니까? 예. 요 안에 맥히면 요 안에 모세혈관에 맥힌 걸 스텐트로 하시겠습니까? 예. 방법이 없어요. 예. 우리가 이걸 뚫어 청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하는 게 훨씬 유익합니까? 예. 예방이 중요해요. 그죠? 예. 그래서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평소에 하는 것. 그 다음에 혹시 삶은 걸 어떻게 실수해서 한 개씩 먹더라도 평소에 레몬즙을 많이 먹고 있으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안 막혀요. 안 막혀요. 예. 안 막힌다는 말에 강조하는 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뭔가 가서 좀 먹고 그 아이디어 적용할 생각이 있죠. 예, 요령 피우면 안 돼요. 언제든 사람은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예, 요령 피우면 언젠가는 걸립니다. 예, 이 우리가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 뒤에 뭐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전부 혈관 막힌 문제입니다. 전부. 예, 뭐 관절 문제, 인대 문제, 근육 문제 할 것 없이 전부 혈관 문제예요. 예, 우리가 시금치를 삶아 먹는다는 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죠? 예. 돼지고기를 먹는 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무슨 죄예요? 내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죄예요? 남을 괴롭히지 않았잖아요. 내 몸을 괴롭힌 죄. 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신체의 법칙을 지키지 않은 죄. 법을 범하면 범법이에요. 그죠? 죄입니다. 예. 돼지고기를 먹는 건 결국 죄다. 그죠? 돼지고기는 들어가면 인체에다가 그 동물성 단백질을 주어서 동물성 단백질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젖산을 만드는 독을 만들기 때문에 나쁘고, 돼지고기에 기생충 많아서 나쁘고, 그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죄다. 그러면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이 석회로 변해서 혈관 속에 들어가면 내 몸이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몸속에 기생충이 들어가면 내 백혈구가 건강하면 백혈구가 기생충을 공격해서 죽여요. 그리고 만약에 내 간이 건강하다 하면 고기를 먹어서 들어간 단백질이 젖산으로 바뀐다든지 지방이 젖산으로 바뀔 때 그 독을 해독할 능력이 내 간에 있어요. 그럼 고기 먹어서 문제된 걸 해독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죠? 피해를 주지만 해독할 능력이 있어요. 그런 돼지고기가 더 독합니까? 전혀 인체가 해결할 능력이 없는 석회로, 칼슘이 석회로 변하는 게 더 독합니까? 예? 석회가 훨씬 독하잖아요. 해결 방법이 없거든요. 인체에서, 간에서 이걸 녹여서 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 막은 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게 더 독해요? 시금치 삶아 먹는 게 더 나빠요? 돼지고기 먹는 게 더 나빠요?
그런 것기도 하고 안 그런 것기도 하고 그래요? 시금치 삶아 먹는 게 훨씬 더 독해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돼지고기 먹는 거는 죄다. 시금치 먹는 거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예요. 큰 죄예요. 우리가 이걸 흑백간의 분명한 선을 끄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 어디 밖에 가서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시금치 먹으면 죄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 해요? 당신이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따지고 보니까 시금치 먹는 게 인체에 피해를 훨씬 더 크게 강력하게 주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게 죄거든요. 네. 우리가 이 죄를 몇 년 동안 범해왔어요? 사람 만큼 50년, 60년 죄를 범해왔습니다. 50년, 60년 동안 죄를 범한 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해야 돼요? 예, 내일 새벽에 여기 나와서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요. 중요해요. 예, 회개한 것은, 한번 회개한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지어야 돼요? 다시는 안 지어야 돼요? 다시는 짓지 말아야 돼요. 예, 회개하고도 아직도 시금치 보면 침이 꾹꾹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내 몸에 건강한 것인지, 어떻게 먹으면 내 몸에 얼마나 피해가 되는지를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음식물을 주시고, 음식물을 준 음식물을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고, 그걸 그대로 먹으면 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음식물을 반찬 만든다는 생각으로 더 어떻게 조리하고 맛있게 만들면서 변화시킨 그 음식물이 인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그 음식을 가능한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